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권 비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나서 정치 공작 증거. 조선일보는 정권 차원에서 유재수 비리 덮으려 한 이유가 뭔가. 중앙일보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개입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진실은 뭔가. 문화일보는 정치 공작 본거지 정황 더욱 확연해진 조국 민정수석실이라는 제목으로 권력형 비리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발 권력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처럼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섰고 스스로 촛불 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한국 정치 상황이 참 암울해 보입니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시작됐고 내년 총선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리 등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아예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부터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황 대표의 강관 단식과 한국당의 무전략 무결기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번 단식은 지소미아 폐기 철회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3개 안건 저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그들 스스로 주장해온 보수정당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없으면 정책도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개별화되어 재선이나 노리면서 지역구 관리 예산 따내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바꿀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무전략, 무결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법에도 없는 소소위 3명이 밀실에서 500조 예산 주문한다니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소위라도 500조 원을 3명이 다룬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소위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 소위에 들어가 있는 한 예산 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꾸지 않고서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그래서 국가 예산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데이터 3법 여야 약속대로 내일 통과시켜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권, 개인사생활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데이터 3법으로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로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탐욕을 법이 용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강제징용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문희상 해법 계기로 징용 배상 갈등 이제는 풀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문희상 안이라도 성사시켜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기업 기부금 1+1 및 국민성금 알파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α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보다는 훨씬 후퇴한 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라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했네요. 박근혜 때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뭘 의도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합의한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 합의안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 침략과 약탈의 면죄부를 주려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니 사실 즉각 국회의장 사퇴해야 할 그런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고 반성 없는 그 어떤 합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소미아 무역보복 과정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없다면 역사적 숙제로
남겨두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만은 일방 변경 안 돼 선언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진정한 타협의 정치 보여달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례대표 28명 늘리는 선거제도가 근본적 선거제도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연령도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선거권,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헌법 조항이긴 하지만 40세로 되어 있는데 이 피선거권도 역시 낮춰야 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미국 경제는 호재 만발, 한국은 불확실성은 없다. 왜 다른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통상 환경 개선 등 힘입어 정시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올라타자 기업들 대형 M&A도 활발하다. 홍 부총리 다진 대로 노동혁신과 공공개혁 속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참모들이 쓴소리를 불편해한다면 나라의 불행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원격 의료 서비스, 데이터 3법, 타다금지법 여야 합의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와 군사력으로 약속을 압박해 경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현재의 한국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적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벌 중심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저하하고 노후가 불안하여 조금이라도 있는 저축을 소비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 노동혁신을 앞세운 노동자 쥐어짜기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규제 완화만 되면 현 상황이 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일입니다. 기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접대 아닌 거래 정진, 가업 아닌 기업 승계 용어부터 바로 잡자라고 이제 주장했는데요. 불공정 거래와 불법 상속 증여를 감추는 것이 바로잡는 것인가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폭등,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를 제목의 사설에서 시장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말하는데 투기처를 비하하는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을 감안할 때 아파트 투기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튤립 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 공개념을 도입하고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은 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